(2025년 9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두 대의 비행기가 교차한다. 하나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이민단 속의 이름으로 체포되어 강제로 송환되는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태운 비행기다. 다른 하나는 70여 년 전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중국인민지원군 유해를 모셔가려는 중국의 대형 수송기다. 이 두 비행기는 겉보기에는 무관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현실과 선택의 방향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성이 담겨있다. 한 대는 미국의 패권적 압박을, 다른 한 대는 중국과의 화해와 연대를 상징한 조지아 현대공장 사태는 미국이 동맹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300억 달러, 한화 약 41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자국 우선주의라는 정치적 구호 앞에서 순식간에 인질로 전락한 것이다. IC는 무장 단속을 통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는 일반적인 이민법 집행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의 투자와 인력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압박할 수 있다는 권력을 과시한 사건이었다. 한국의 수출과 고용이 관세 인상이라는 채찍 앞에서 좌우되는 현실은 우리의 경제 주권이 얼마나 허약하며 미국에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단면이다. 반면 중국군 유해 송환은 다른 맥락을 보여준다. 한국은 2014년 이후 매년 발굴된 중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인도해왔다. 이번이 12번째로 중국 대표단과 해방군 의장 사례대대가 도착해 입관식과 추모식을 거쳐 39의 유해와 276점의 유품을 선양으로 옮긴다. 중국은 이를 영웅이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표현하며 대형 수송기를 투입하고 전투기 넉대로 호위하며 국가적 예우를 다한다. 비록 과거에는 서로 총부리를 겨눈 적이 있지만 오늘의 송환은 인도주의적 협력이며 동시에 역사적 화해의 제스처다. 이 장면은 동북아에서의 협력과 공존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한국의 처지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의 요구 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투자와 노동력이 인질이 되는 구조, 반면 역사적 앙금을 넘어 주변국과 인도주의적 교류를 이어가는 가능성, 어느 쪽이 한국의 미래 이익에 부합하는가. 다극화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미국 추종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브릭스 확대, 상하이협력기구의 부상, 그리고 유럽조차 흔들리는 대서양 동맹의 균열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더 이상 한 나라의 패권에 의존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다극화가 진행되는 국제 질서에서 한국이 여전히 미국에만 매달린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은 불종과 불안정뿐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준다. 국제정치의 무게중심은 점점 미국 단독의 패권에서 벗어나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을 포함한 다극화의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워싱턴의 눈치를 보며 자국민이 강제로 송환되는 치욕적인 상황조차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다. 그리고 반대로 전쟁으로 마주했던 중국과는 유해 송환을 계기로 관계 개선의 토대를 쌓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전략적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자주다. 한국이 언제까지 미국식 억제 논리에 갇혀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적 이익을 담보로 한국을 종속시키고 안보의 이름으로 군사적 대립을 강요한다. 그러나 중국군 유해 송환이 보여주듯 지역 협력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의 재정립은 충분히 가능하다. 한반도의 평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자주적 외교는 오직 다극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두 대의 비행기가 전하는 상징은 무겁다. 한쪽은 굴욕의 그림자 속 귀환이고 다른 한쪽은 역사적 화해와 존엄의 회복이다. 어느 쪽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타인의 계산에 종속되어 있을 것인가? 자주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종속의 사슬을 이어갈 것인가?